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주말입니다. 날씨가 따뜻합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어제 TV조선에서 서든포스트 RNC, 생전 처음 듣는 업체입니다. 서든포스트 RNC에서 서울시장이 누가 될 것인가 하고 여론조사라는 건 선호도 조사입니다.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안철수가 박영선하고 붙으면 41%대 33%. 즉 오차 범위 밖에서 안철수가 이긴다. 또 나경원이가 박영선이하고 붙으면 38대 36. 나경선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이긴다. 이런 게 나왔죠. 이러면은 국힘 지지자 또는 예쁜 나경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이고야 국힘이 좀 제일 그렇구나. 그리고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거 봐. 역시 안철수뿐이 없어. 안철수가 서울시장 돼야 돼. 이런 게 달리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죠. 제가 지금부터 분석을 할 텐데요. 여기서 오세훈이도 넣었는데 오세훈이는 별로 안 나왔죠. 그죠? 그런데 안철수의 선점 효과죠. 안철수가 처음으로 서울시장을 단일화를 요구하면서 출마 선언을 했고 그 이후에 한 보름 있다가 한 20일? 아니야, 일주일쯤 됐으니까 그렇죠. 한 20일 지나서 나경원이가 출마했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 지나서 오세훈이가 출마했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말이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선거는 인물과 당이다. 당 조직이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안철수는 당 조직에 있어서 전혀 없어요. 그리고 국민의당은 안철수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안철수가 서울시장 출마 선언 전보다 더 떨어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안철수 국힘 지지당은 계속적으로 떨어질 것이다. 지금 갤럽이 말이죠. 어제 목요일 날 발표한 YTN하고 이런 조사는 그건 사기입니다. 사기. 3만 1,000명 중에서 3만 1,000명을 전화를 걸었더니 1,500명만 답을 했다. 1,500명에서 부울경에서는 191명뿐이 없다. 그렇죠? 그럼 과연 부울경에서 850만 명 중에서 191명이 답했으면은 서울 1,000만 인구 중에서는 몇 명이나 답했을까? 지난주 목요일 리얼미터 조사를 말하는 겁니다. 기껏 해봐야 230명, 230명 정도뿐이 답을 안 했다. 즉 서울 시민 1,000만 명에서 유권자가 600만 명이면은 거기서 200여 명뿐이 답을 안 했다. 그건 믿을 수 없는 거다. 리얼미터 조사. 그래 갤럽만 말씀을 드릴게요. 갤럽이 안철수가 12월 20일 날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고 1월 첫째 주에는 갤럽 조사로 국민의당 안철수당이 9% 올라가 9%로 점핑을 했는데 둘째 주는 6%로 떨어지고 요번에 셋째 주는 4%로 떨어졌어요. 안철수의 지지율은 국민의힘당 지지율 헷갈려. 국민의당 안철수당은 평균적으로 4%에서 6%, 즉 5%를 전후로 하는데 4%로 1월 셋째 주에는 더 떨어졌어요. 이걸 유심히 봐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뭐가 숨어 있느냐? 첫 번째 아직 국힘은 단일 후보가 나오지 않았고 정비가 되지 않았다. 그죠? 그러면은 국힘에서 단일 후보가 나오면은 제가 말씀드리는데 안철수를 압도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월 초에 3월 4일까지 국힘에서 단일화를 뽑는다 그러죠. 그죠? 아직까지 한 달 3월 초니까 약 40일 정도가 남았죠. 이제 40일을 봐야 되는데 40일에서 안철수가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는 국민의당 지지율이 10%에서 4%로 갔죠. 그죠? 그런데 4%가 온전하게 안철수를 지금 전부 다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안철수를 지지하는 세력은 안철수를 가 서울시장이 된다고 여론조사를 몰아주는 세대는 물론 고고TV가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이 분석이라는 것이 그냥 즉시적발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고고TV가 자료를 많이 쌓아놓는다 그랬죠. 고고TV를 꾸준히 들으신 분은 이해할 거예요. 20대, 30대 또는 40대에서 이탈한 문파 중도 진보층들이 20대, 30대, 40대 일부가 안철수의 지금 안철수 지지율에 몰아주고 있다. 40대와 50대는 누가 뭐라 그래도 50대 중반까지는 누가 뭐 그래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 박영선을 지지하고 있다. 또는 우상을 지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50대 후반부터는 다수가 국힘의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그게 나경원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20대, 30대의 지지율이 안철수를 갖다가 많이 지지하고 있다. 20대, 30대들은 말이죠. 거의 다 이탈했어요. 문재인 쪽하고 민주당 쪽에서. 근데 국힘 쪽으로 안 오는 이유가 안철수, 홍준표, 장제원 같은 홍준표, 장제원 특히 그런 수구 꼴통 TK 수구 꼴통 때문에 나는 늙은 당이 싫어. 저렇게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조직 선거로 간다. 서울은 인물과 조직이 중요하지만은 특히 보선에서는 조직표가 굉장한 영향을 발휘할 것이다. 간다. 그리고 자, 두 번째 또 말씀드릴 것은 지금 모든 언론들이 기사거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그 전통지나 전통 그 종이신문, 전통지나 또는 인터넷 신문들의 주력 필진들이 누구냐 하면 기자들이 3, 40대들이에요. 3, 40대들은 물론 보수 경향이 있는 기자들도 있지만 전부 다 중도 진보 경향성을 가진 기자들이에요. 특히 인터넷은 진보 중도층이 많아요. 좌파 인터넷 기사들은. 그래서 그들이 안철수를 계속 띄우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30대, 40대들이 솔직히 뭘 알아요? 그리고 자, 그러면은 국힘이 단일 후보를 국힘 쪽에서만 경선을 통해서 1인 후보를 내는 게 3월 4일, 5일이다. 그러면은 4월 7일이 보선인데 한 달 정도가 남았는데 한 달 동안에 안철수와 단일화를 한다 하는 게 대부분의 언론이고 국힘의 김종인 씨나 국힘 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안 될 것이다. 단일화는 굉장히 힘들 것이에요. 안철수하고 국힘 쪽의 1인이 결성자와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시도해서 국힘 쪽에 나경원이나 오세훈이 되든 또는 안철수가 되든 저는 그 사람을 지지할 수뿐이 없어요. 일단 문재인을 쳐내야 되니까. 그러나 안철수한테 서울시장을 주면은 국힘은 대선 후보까지 안철수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서 국힘은 재기가 불가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안철수가 그걸 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안철수가 국힘 쪽에서 단일화를 갖다가 가져가고 안철수가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선거에 출마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안철수는 요번에 단일화를 국힘 쪽에 뺏기면은 생존 가치가 없어요. 완벽히 정치권에서 퇴출하라 시키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나 국힘은 안철수한테 양보를 하고 단일화를 뺏기더라도 살아남습니다. 국힘이 망가지고 해체되더라도 다시 개혁 보수들은 다시 제3지대를 형성하려 그럴 것이고 거기서 떨궈져 나갈 것들이 바로 수국 꼴통 세력만 떨궈져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안철수가 단일화를 못하고 안철수 쪽에서 단일화에 패배하면은 안철수는 또 정치를 할 거예요. 또 안철수의 성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물초에 단일을 한다 그러는데 뭘 가지고 단일을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사물초에. 국힘에서 나경원이나 오세훈이가 되고 나면은 뭘 가지고 단일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응? 안철수 쪽은 여론조사를 자기 유리한 대로 할 것이고, 그죠? 하자 그럴 것이고, 국힘은 벌써 100% 시민 경선에 들어갔잖아요. 민주당 문바들이 역선택에 들어오더라도 받아들인다 하는 100% 시민 경선으로 국힘 결선을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국힘 쪽은 전체 여론조사를 하자고 덤벼들 것이고 안철수는 그걸 또 변경시키려고 그러겠죠. 안철수와 달리. 그러면은 지금 국민들이나 일부 이 기사 쓰대는 애들은 사물초에는 단일화가 된다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착각을. 안 됩니다. 국힘이 쪽에서 나경원이나 오세훈이가 1인 주자가 나오면은 그때부터 단일화 협상에 들어갈 텐데 그게 지난한 과정이에요. 응? 어떤 방식대로 누구를 유리하게 할 것이냐. 또 안철수는 그러면 합당해라. 또 이런 요구도 나올 것이고. 그죠? 국힘 주자 지지율이 안철수 지지율보다 높던 안철수 지지율이 국힘 지지율보다 낮던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지난한 과정에 들어가요. 그거 한 달 동안에. 과거에 우리 많이 봤잖아요. 노무현하고 정몽준이도 그 대통령 선거의 며칠 전에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DJP 연합도 대통령 선거 며칠 전에 하잖아요. 근데 안철수는 끝까지 버틸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지금 그 안철수하고 국힘이 3월 초에 3월 4일부터 이제 단일화를 시도한다 그러는데 그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국힘이 이제 40일 남은 1차 경선, 2차 경선 본선에 있어가지고 컨벤션 효과를 얼마나 가져갈 것이냐의 문제가 나오고 또 그 컨벤션 효과를 죽이려고 지금 중도나 제가 말씀드린 또 3, 40대의 인터넷 찌라시 기사들은 그걸 죽이려고 계속 그 비토를 놓고 있어요. 흘러간 인물이다. 변하지 않았다. 국힘 쪽에. 근데 안철수는 뭐 안 흘러간 인물인가? 변한 거 있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안철수의 문제가 과연 이 사람이 뭘 가지고 국힘하고 단일화를 하고 그죠? 뭘 가지고 국힘을 갖다가 압도할 것인가? 인물론에 있어서는 솔직히 안철수보다 나세훈, 오세훈이가 나아요. 정치력이란 모든 거에 비해서. 그런데 정책을 갖다가 이제 싸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철수의 쪽에서 나온 정책이 뭐가 있겠어요? 안철수는 개인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국힘 쪽에서는 국힘 전체에 그 옛날보다 못하지만 여의도 연구원하고 전체 조직이 움직여요. 그래 지금 그 무조건 안철수를 연호하는 그 몇몇을 제외하고는 정책 경쟁으로 가라 그러는데 정책 경쟁으로 가면요 안철수가 안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서울에서 가장 핫한 게 부동산 정책 아니에요. 나경원이는 아주 간단해요. 재건축, 재개발을 다 풀어버리겠다. 강남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공급을 늘리겠다. 그죠? 그 다음에 안철수는 74만 원을 건설하겠다. 그냥 좌파, 자기 것 짜집게 해서 그 70%가 민주당 정책이에요. 안철수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임대주택 10만 호, 청년주택 10만 호, 근데 강남 재건축은 지금 말을 안 해요. 안철수는. 확실하게 말을 안 해요. 서울시의 가구 수가 330만 가구랍니다. 330만 가구에서 20%를 더 짓겠다는 거예요. 74만 가구.
지금 모든 부동산 전문 교수들이나 부동산 전문가들이 말하는 거는 서울시에 15만 가구만 풀어 제끼면은 공급이 안정된다는 것이에요. 서울시에 아파트. 그런데 안철수는 74만 원을 짓는데요. 무슨 계산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냥 막 질르는 거야. 그래 정책 싸움으로 들어가면은 안철수가 오세훈이하고 나경원이한테 안 돼요.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3월 초까지 지금 갤럽 여론조사는 불과 3주 만에 안철수의 여론조사가 10%까지 가던 게 4%로 떨어졌어. 다 빠져버렸어. 국당 지지율은. 그죠? 그럼 안철수 개인 지지율만 남았잖아요. 어? 그죠? 근데 이것도 컨벤션 효과 가고 그 다음에 김종인이 그립을 잡고 정리에 들어가고 강력하게 그 서진 중도 진보 전략을 내놓으면 말이죠. 어? 국힘 주자들의 지지율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어? 그래 안철수가 말하는 게 이런 거죠. 국힘 지지율이 갤럽 조사를 안철수 인용하는 거예요. 리얼미터 조사는 얘는 인용 안 해. 리얼미터 조사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국당하고 국힘하고 그렇잖아요. 35%하고 7%뿐이 차이 안 나잖아요. 35%하고 7%니까 5배나 차이네요. 그건 이해가 안 해. 그런데 갤럽 지지율을 안철수가 이때까지 팔아먹었잖아요. 국힘 지지율이 22%다 전국에. 국힘 지지율이 전국 지지율이 25%고 전국을 말하는 거야. 근데 나 안철수 당은 서울에서 9%가 나왔다. 이걸 계속 말을 해. 쉽게 말해서 상치된 걸 말하는 거죠. 똑바로 말하려면은 국힘의 서울 지지율이 35%고 국당의 서울 지지율은 9%인데 9%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국힘의 지지율 제일 낮은 거 22%, 전국 지지율이 22%또 올랐어. 저번 주 금요일 날. 그죠? 3%, 1% 올랐어. 23%야. 근데 국힘 지지율은, 국당 지지율은 4%로 빠져버려. 이것도 4, 6이 24, 6배 차이 나죠. 이런 말은 안 해, 안철수가. 국힘 지지율 제일 낮은 전국 지지율이 22%고, 국당 지지율 제일 높은 서울 지지율을 9%라고 이걸 갖다가 말해서, 우리를 무시하지 마라. 우리도 너희만큼, 지지율이 있다. 서로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입당이나 합당은 거절한다. 그러다가, 또 나중에, 국힘에서 경선 플랫폼을 깔라. 자기가 무소속으로 가서 그 14대 1로 1등 하겠다. 정치 세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원수보다 지지율 아니겠느냐. 어원수 몇 명 대 몇 명, 103명 대 3명 하니까,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기 힘든 방식 아니냐. 사고방식 아니냐. 지지율이 가장 큰 경쟁력이다. 상치된 말을, 보수된 말을 배트돼요. 지지율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조직이 있으면 오래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근데 그 지지율이 국당 지지율이 국힘 지지율보다 형편없단 말이야. 갤럽만 봐도 35대 4예요. 35대 4 서울 지지율이. 아니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국힘 지지율을 서울에서 서울 시민들이 35%를 주고 안철수한테 4% 주는 게 바보입니까? 그런데 예비 경선이나 또는 예비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안철수가 오세훈이보다 나경원이보다 더 많이 나온다. 1위가 나온다. 그거는 아이고야 진짜 말하기 싫네. 그거는 국힘 지지율이 단일 주자가 안 나와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국힘 단일 지지율이 국힘 중에서도 국힘 지지자들 중에서도 나경원이를 좋아하는 사람, 오세훈을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있어요. 응? 그래서 안철수가 추락할 것이다. 추락 안 하고 견뎌주면은 그것도 좋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죠?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거니까. 그러나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단일화는
이제는 되기가 되게 힘들다. 언론에 쏟지 마시고 평론가들 말을 믿지 마시고 TV 종편에 나오는 또 이면을 보셔야 돼요. 이면을. 언론의 이면, 정치인의 말의 이면, 뒷배경을 보셔야 됩니다. 안철수는 힘들 거예요. 잘 되면 좋죠. 저도 안철수가. 문재인만 쫓아내면 되니까. 그러나 안철수의 행보는 국힘을 잡아먹고 국힘의 대권 주자를 주저앉히고 지 중심으로 모든 것을 가져간다는 거기 때문에 절대 안철수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고고티브이는. 이까지 하겠습니다. 주말입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요번엔 짜증 안 냈습니까? 웃기가 짜증 안 내기가 참 힘듭니다.